경영학의 등장 중에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관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학의 역사는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BC 3000년경에 고대 시리아에서는 상거래를 규제하는 상업법이 존재했다는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미 경영의 개념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경영의 개념은 오늘날과는 현저히 다르며 경영의 사고가 하나의 원리,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영학의 역사가 비록 길다고는 하지만 경영 사고 및 하나의 원리 내지 학문으로 정립된 것이 매우 최근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경영학의 역사에서 1900년대 이후 현대적 의미의 경영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20년경 과학적 체계를 갖춘 독립된 학문으로 학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즉, 20세기 초가 돼서야 경영이라는 학문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940년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 국가들이 경영 연구를 지원하게 되고 기업에서 경영 기법을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학문 분야로서 경영학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경영학의 생성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를 꼽으라면 독일과 미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의 연구에 큰 공헌을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1776년 애던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고전 경제학을 발전하면서부터 경영학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던 스미스는 농업 분업이 각 작업자 기술과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을 전환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작업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를 만들어내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해야 되는 경영 환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을 정점으로 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경영 환경이란 첫 번째, 정보의 확산성으로 인해 정보가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정보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하는 시대로 환경 변화가 불연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현재 자료나 과거 자료를 이용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또는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확실함과 동시에 무의미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로 인해 기업에게는 경쟁 요소와 경쟁 방식의 변화가 가속되고 절대적인 강자도 영원한 강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쟁 구도가 생성됩니다. 즉, 경쟁 구도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기술적 제휴 등을 통해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M&A 등을 통해서 기업이 인수합병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강자와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됩니다. 네 번째, 가상 조직과 같이 현실 공간에 기업 활동이 가상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즉,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해에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지 사업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온라인 상에서도 전자 상거래 등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에 따라 경영학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상조직, 지식경영 및 복잡계 경영과 같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영 기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그 시대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또한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경영 문제라든가 공학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풀 때 수학 개념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복잡계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영 기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전적 경영 이론가와 행동적 경영 이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이론적, 철학적인 측면에선 독일이 주도했습니다. 즉,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영학 발전은 미국, 즉 경험론의 관점에서 공헌을 하였고, 이론적, 철학적인 측면, 즉 합리적인 측면이겠죠. 이쪽에서는 독일에서 경영학을 주도하게 됩니다. 경영이론과 경영원칙은 1800년대 초반 산업의 발전으로, 즉 공장의 성장 계기가 된 산업혁명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즉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간의 수공업으로부터 공장제 기계공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공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은 수요 예측과 자재관리, 일정 계획의 수립과 운영, 기계정비, 제품의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등 모든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공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겠죠. 고전적 경영 이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경영 이론가들은 종업원을 생산의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즉 생산 차원에서 더욱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영 수단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전적 경영 이론의 문제점은 종업원을 생산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행동적 경영 이론가는 고전적 경영 이론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조직 내의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게 됩니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사기가 증진되고 사기가 저하되는지, 또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해서 인간 행동론,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 행동적 경영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량적 이론 경영자와 현대 경영 이론가가 되겠습니다. 계량적 이론 경영자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계량적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OR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OR은 Operating Research의 약자로서 경영과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물자를 조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수학 개념이고 통계학이고 컴퓨터 등 이용한 계량적 접근 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현대 경영 이론가들은 인간관계론과 행동과학 이론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중시하는 조직 이론으로서 궁극적 목적은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과학 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과 인간관계의 접근을 융합시키고 인간관계론의 결과는 행동과학 이론을 성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경영학의 시대에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학, 의학, 공학 등 인적 학문과 경영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즉, 법학, 의학, 보건학, 공학과 복수학이 MBA 프로그램을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사와 후원해가지고 MBA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학문별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영학과 법학, 경영학과 의학, 경영학과 공학 등 복수전공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학문 이론을 받아들여 경영학을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경영학자들이 느껴서 이런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법학과는 어떻게 경영학이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학과 기업신문을 모르면 법학에서 배우는 기업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법 말고 세법, 상법 등도 있겠지만 경영학의 실무를 모르면 법학도들이 그 기업법을 적용하고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철학과 같은 순수 학문도 경영학과 철학이 합쳐서 경영 철학이라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있는데 법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경영학과 접목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즉 JD MBA 법학 박사와 경영학 석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죠. JD라는 건 주리시 닥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의학에서는 인문사회 의학이라고 얘기할 만큼 의학에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즉 환자 의사 간에 항상 대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봐서 편안하게 진료가 이루어질수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경영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병원을 운영하는 변화관리 등 경영학 개념을 의학 강의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학위가 MD, MA가 되겠습니다. MD는 메디컬 닥터의 약자가 되겠죠. 세 번째, 공학과 경영학의 만남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많은 충고를 받았습니다. 즉 엔지니어들은 설계라든가 제품 개발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과 설계도를 원가를 얼마에 판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가 개념, 경영자적인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학도 내지는 공학자들이 알게 돼서 경영학과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겠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학 인증제도를 두고 있어 공학도들도 경영학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